네, 광주메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 인사들을 초청 토크앤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복원 DK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김 회장님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전국 중소기업 대표로 참가한 데다 지난 6월에는 제52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동이 활발합니다. 우리 김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 옆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 경제인단에 포함되게 되셨나요? 이제 예년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제사절단을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닌 정경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의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그다음에 경제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 대기업은 물론 이거 중소기업 CEO분들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분 정도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제 시운 두 분으로 이제 경제사절단이 꾸려졌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운계 업체는 이제 국내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이고요. 이제 두 곳은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서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이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절단 중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요. 대부분 이제 예년 같았으면 예전에는 주로 대기업 위주의 사절단 위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중소 중견기업이 한 70%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소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로 위상을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사절단에 포함이 되면 현지에 가서 주로 어떤 역할을 무엇을 하십니까? 네, 경제사절단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을 수행을 해서 국가 경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현지 기업과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별 기업이 그동안에 그 방문하신 국가하고의 여러 가지 쌓였던 현안에 대해서 아주 이제 밀도 있게 서로 이제 조율을 하고 또 그 조율을 통해서 상호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사절단이고 또 그런 이제 주로 일들이 저희들 그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어떤 경제사절단 활동이 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번 사절단에는 이제 주로 이제 대미 수출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 특히 이제 무역 적자라든가 또 무역 현상에 대한 쏠림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거는 한미 상호 호혜적인 어떤 그 투자를 통해서 지금 어떤 미국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 불평등하다고 제기하고 있는 그 한미 FTA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율을 하고 민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호 협력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제 대기업 위주로 돼 있겠지만 국내 기업인들이 약 현지에서 약 4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향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꽤 큰 규모죠. 제가 듣기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 40조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이제 미국,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런 어떤 그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그동안에 이제 한미 FTA로 인한 여러 가지 무역의 적자 현상 또 그다음에 불균형 현상을 상호 조율을 해가는 그런 어떤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 원자력 발전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력 정책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이제 점점 감소함에 따른 이제 대체 에너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세일가스를 이제 국내에 이제 도입해서
원자력 발전 대신에 이제 그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오가는 것을 벌써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DK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에 잘 알려진 중견 기업이잖아요. 지금 평동산단에 평동공단이라고 그러죠. 평동공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동공단에 있는데 주로 어떤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중견 기업인가요? 네, 저희 DK는 이제 올해 설립된 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산업용 금형, 주형 및 금형을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25년 전 1993년도에 저희들이 설립했는데 설립 이래 쭉 저희들은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동차들 관련된 연관 산업을 관련된 금형을 주로 제작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에는 백색 가전, 소위 말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그런 어떤 그 제품에 생산하는 중요 부품을 저희가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DK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한 걸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디에떼 레인지 후드인가요? 이번에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 맞나요? 사실 그 지역민 여러분께서는 디에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DK에서 만든 이제 소형 가전 브랜드 네임이 이제 디에떼인데요. 이 디에떼라는 뜻은 DK에서 만든 에테시안, 지중해 쾌적한 바람을 의미하는 그 약자로 된 어떤 그런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레인지 후드를 출시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이제 건설업체,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다 주로 이제 메이드 인 광주 이런 브랜드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호응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제품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출시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브랜드로 해서 많이 지금 그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에 쓰는 이제 습기를 제거해주는 제습기를 이제 저희들이 B2C로 소비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법인을 만든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저기 초기에 이제 저희들이 해외 법인을 할 때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동남아,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많은 이제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 자국으로 공장이 이전하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때 이제 나름대로 뭐 여러 이제 지역의 그 인프라도 좋지만 타일랜드가 동남아 이쪽 지역의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산업적인 어떤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좀 생각해서 저희 타일랜드에다 해외 공장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무모하리라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안정된 어떤 그런 어떤 그 산업 환경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지금은 이제 아마 굉장히 잘 진출했지 않냐 그런 어떤 느낌이 있을 정도로 아직 성공적인 어떤 그 진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DK 경영 이념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사람과 기술의 조화, 이게 맞죠? 사람과 기술의 조화, 어떤 의미로 정하셨습니까? 네, 제 최근에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팩토리와 더불어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이슈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로봇,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굉장히 일자리에 많은 변화가 사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반드시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기술의 이노베이션, 이런 것이야말로 아주 진정한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는 어떤 제조업의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람과 기술의 조화라는 어떤 경영 이념을 저희들이 이제 채택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인재 경영, 사람이 그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회장님은 발명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본회 광주 지회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지난달에는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셨죠? 제가 지난번 52회 발명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훌륭한 지역의 발명가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발명가들이 많은데요. 저한테 이 산업훈장을 주신 것은 앞으로 발명에 관한 또 발명 진흥에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국 발명 진흥회는 이제 본회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특허청 저희들이 산하기관인데요. 특허청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 이 한국 발명 진흥회 그 광주 지회는 관련된 발명에 관련된 이 서포트하는 인력이 한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아주 지역에서 아주 그냥 필요한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이제 발명에 관한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특히 지역에 이제 젊은 인재들이 스타트업 할 때 이런 발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지적재산권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잘 이것을 관리를 해서 이걸 스타트업해서 이제 정상적인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제반 절차와 또 거기에 따르는 금전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또 기술적인 것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우리 나주 고향 나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주 지금 향후 회장님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보다도 그 지역이 제 고향이 나주인데요. 예, 제 고향에 저보다 여러 면에서 다방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나주 향후회라는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지금 2년째 저기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향후회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흩어진 향후들을 한 곳으로 모이는 일인데요.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자분도 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그 고향이 이 한나라는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뭉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특히 15만 제광 나주 향후 회원들이 많은 부분에 협력을 해 주셔서 잘 소임의 성과를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향후의 어르신들을 뵙고 또 많은 지도를 받고 있고 또 향후의 후배님들한테도 많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향후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광주에서 나주 출신이라는 향후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